현대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전환시킨 한 권의 위대한 고전적 저작과 그 시대를 바꾼 거장의 발자취에 관한 장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모든 물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역설적인 질문은 200년 전 데이비드 리카도가 목격했던 영국의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탄생한 현대 경제학의 가장 찬란한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시의 생생한 역사적 현장으로 들어가 그가 발견한 비교 우위론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데이터의 기록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종결된 직후의 영국은 승전의 환희보다는 내부적인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균열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밀 가격은 쿼터당 126도 실링이라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비옥하지 않은 척박한 토지까지 무리하게 경작되면서 지주들의 지대는 상승했지만 정작 도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비참한 수준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지역적 특성을 상세히 이해하는 것은 리카도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자유무역을 통한 구조적 개혁을 주장했는지를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지금 19세기 초반의 런던 중심가와 농촌의 경계에서 벌어졌던 생산 양식의 변화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현장 참여자들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의 인구 통계와 농업 생산성 데이터는 지주 계급의 권력이 어떻게 서민들의 빵 가격을 통제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1882년의 가격 지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영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강력한 정치적 폭풍의 전조가 되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리카도는 이 혼란스러운 현장 속에서 자신의 천재적인 분석력을 가동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이익 상충 문제를 논리적인 수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주의 지대 수입이 자본가의 이윤을 어떻게 잠식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그의 분석은 매우 치밀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200년 전의 먼지 자욱한 공장과 화려한 지주의 대저택 사이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한복판에 함께 서 계십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단순히 이론에만 밝은 학자가 아니라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막대한 부를 일궈낸 실천적인 경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부친을 따라 증권업계에 입문하여 시장의 생리를 몸소 체험하였으며 21세의 나이에 독립하여 자신만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리카도의 천재성은 특히 나폴레옹 전쟁 기간 동안 영국 정부의 국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주선하면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에게 확고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역동성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졌으며 이러한 실무적 경험은 훗날 그의 경제 이론이 현실에 기반한 강력한 힘을 갖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리카도가 작성한 당시의 거래 장부와 분석 보고서들은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청년 경제인이 어떻게 영국의 금융 중심지에서 거장으로 성장해 나갔는지를 실제 현장의 기록을 통해 하나씩 추적해 보고 있습니다. 리카도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부를 넘어 영국의 자본시장이 어떻게 현대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인 자본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는 경제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업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리카도의 금융적 식견은 훗날 그가 화폐론과 지대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정밀함을 더해주는 핵심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적 풍경은 산업혁명의 불길 속에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었으며 수만 개의 굴뚝이 내뿜는 검은 영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로열 익스체인지는 전 세계의 자본이 모여드는 거대한 용광로였으나
그 이면에는 곡물법이라는 보호무역의 장벽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산업 자본가들은 높은 곡물 가격이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 상승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기업 운영 이윤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1815년에 제정된 악명 높은 곡물법은 영국의 지주 계급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설계한 가장 정교하고도 잔인한 정치적 방어 기제였습니다. 수입산 밀의 가격이 쿼터당 80실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외국의 저렴한 곡물이 영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였습니다. 리카도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절대우위의 개념을 혁명적으로 확장하여 무역이 어떻게 모든 참여 국가에게 이익을 주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한 국가가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타국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가졌더라도 각 재화의 상대적인 생산비 차이가 있다면 무역은 성립합니다. 포르투갈은 포도주 생산에 80명, 영국은 직물 생산에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는 상호교역의 마법을 보여주었습니다. 1846년 곡물법 폐지 이후 영국의 수출액은 불과 2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였고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60% 이상을 영국 선박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리카도의 이론은 단순히 종이 위의 수식을 넘어 대영 제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게 만든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국가 운영의 지침서였습니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지난 200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리카도의 비교 이론이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자유로운 교역을 채택한 국가들이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고수했던 나라들보다 평균적으로 4배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학계의 정설입니다. 산업혁명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영국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으며 증기기관의 굉음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축포와 같았습니다. 19세기 초반 영국의 공장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로 가득 찼으며 이는 리카도가 목격했던 경제적 역동성의 시각적 표상이었습니다. 리카도는 기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자본 축적의 원리를 분석하며 산업 자본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기계의 도입이 일시적으로 노동을 대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여 국가 전체의 부를 증대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그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당시의 공장 현장에서 촬영된 듯한 생생한 기계 장치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리카도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증적 자료가 됩니다.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이며 거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당시 영국이 세계 경제에 패권을 쥐게 된 기술적 근거를 보여줍니다. 1819년 맨체스터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벌어진 피털루 학살은 곡물법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열망이 비극적으로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리카도는 이러한 사회적 참상의 근저에 잘못된 경제 정책인 곡물법이 있음을 직시하고 의회 내에서 지주 계급의 탐욕을 멈추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평화적으로 모여 빵 가격의 인하와 투표권의 확대를 외쳤으나 돌아온 것은 기마대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지주의 지대가 상승할수록 사회 전체의 활력이 사그라들고 결국 민중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는 자신의 이론이 피로 물든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음에 깊이 탄식했습니다. 당시의 신문 사파와 목격자들의 진술은 곡물법이라는 장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했는지를 그리고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영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가 어떤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 보고 계십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딱딱한 빵 한 조각을 나누는 빈민들의 모습은 곡물법이라는 보호주의의 장벽이 가져온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사회적 단면이었습니다. 리카도는 1812년 밀 가격이 쿼터당 116실링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 수치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목격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주의 탐욕이 빵 가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리카도의 이론은 단순히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민중들에게 저렴한 식량을 제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지식의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빈민가 기록과 구호 단체들의 보고서에는 높은 식료 품비로 인해 영양 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가구의 사례들이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카도는 지주의 지대 상승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저해하고 특히 최하층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과정을 규명해냈습니다. 포르투갈의 두로 밸리에서 햇살을 머금고 자라난 포도가 오크통에 담겨 영국의 항구로 향하는 과정은 리카도가 제시한 비교 이론의 가장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실증 사례입니다. 그는 포르투갈이 포도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8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각 국가의 자연적 조건이 어떻게 무역의 이익을 만드는지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서 포도를 수확하는 농부들의 땀방울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리카도는 영국이 포도주를 직접 만드는 대신 자신들의 강점인 직물을 더 만들어 포르투갈과 바꿈으로써 두 나라 모두가 더 풍요로워지는 상생의 마법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항구와 영국의 무역 거점들이 주고받은 실제 선적 기록과 관세 영수증들은 리카도의 이론이 단순한 가정이 아닌 실제 시장의 법칙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거대한 범선이 바람을 가르며 포도주 통을 실어 나르는 장면은 시각적 증거입니다. 1846년 로버트 필 수상의 곡물법 폐지 선언은 영국의 정치사와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로 기록되며 이는 리카도의 사상이 거둔 최후의 승리였습니다. 필 수상은 자신이 속한 보수당 지주 세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번영을 위해 자유무역이라는 결단을 내렸으며 이는 리카도의 논리가 정치적 장벽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의회 내에서 필 수상이 펼친 사자후는 리카도가 생전에 그토록 갈망했던 정당성을 공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곡물법의 폐지는 단순히 관세 하나를 없애는 차원을 넘어 영국의 권력이 토지 귀족에서 산업 시민 계급으로 이동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시대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필 수상의 연설문에 인용된 각종 무역 수치와 가격 데이터들은 리카도가 남긴 학술적 유산이 어떻게 현실 정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당시 의회의 기록과 사료들은 이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지적 투쟁과 정치적 협상이 있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가 남긴 비교 위의 씨앗은 200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날 거대한 글로벌 무역의 숲을 이루었으며 우리 삶의 모든 곳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의 거대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밤낮 없이 움직이는 크레인들과 수조 달러의 자본이 오가는 디지털 시장은 리카도의 예언이 실현된 생생한 현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넌사인 불빛 아래에서 전 세계의 물자가 국경을 넘어 흐르는 초영열 사회의 역동적인 풍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에 근거하여 각 국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 거대한 협력의 시스템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대한 평화의 도구입니다. 리카도의 이론은 21세기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시대를 지탱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증명합니다. 첨단 기술과 지식이 빛의 속도로 국경을 가로지르는 오늘날에도 리카도의 협력 논리는 변함없이 유효한 가치를 지닙니다. 리카도가 꿈꿨던 장벽 없는 세계와 자유로운 상품의 흐름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을 넘어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번영하는 거대한 공동체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가 간의 차이를 분쟁의 씨앗이 아닌 협력의 기회로 전환시켰으며 비교 우위라는 나침반을 통해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의 지도를 그려 보였습니다. 지난 20분간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역사적 증거들과 치밀한 데이터들은 리카도의 신념이 현실의 법칙임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히 교과서 속에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대 글로벌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엔진이자 지혜의 원천입니다. 위대한 사상가의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이 빚어낸 이 대작 다큐멘터리 여정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관점을 남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리카도가 설계한 자유롭고 번영된 세계를 향한 대장정은 이제 우리의 손으로 이어져야 할 과제이며 우리는 그 찬란한 미래를 향해 다시 나아갈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치열했던 삶과 그가 남긴 위대한 지혜가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시야를 한층 더 깊고 넓게 확장해 주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심도 있는 역사적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